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어서라 김설아입니다. 오늘은 책 읽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낮에 촬영을 다 했는데 제가 실수로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앞부분이 통으로 날아가는 바람에 오프닝하고 이제 그 앞부분 연결되는 부분까지만 다시 찍으려고 합니다. 엄마 비웃는 거야? 자, 책을 읽으려고 하는데요. 책을 지금 두 권 제가 가지고 왔어요. 하나는 동화책, 하나는 대학교 교재입니다. 자, 이 책을 내가 읽으려고 하면 처음에 딱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책은 쉬운 책, 이 책은 어려운 책이라는 생각이 들죠? 우선 두께도 한번 볼까요? 이 책은 얇은 책, 이 책은 두꺼운 책. 자, 열어볼까요? 이 책은 글씨가 많은 책, 이 책은 글씨가 별로 없는 책. 자, 내가 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이거는 글씨가 많으니까 읽기 어렵겠다. 이거는 글씨가 적으니까 읽기 쉽겠다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죠? 그런데 이게 착각이라는 거죠. 우리는 전부 다 글씨를 읽을 때는 한 글자를 읽든 수천 가지의 글자를 읽던 어쨌든 내가 내 입에서 나오는 글자는 한 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책을 읽건 상관없이 이 책을 읽을 때는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 글자에 집중을 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소리내서 많이 읽으시라는 거예요. 소리내서 많이 읽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나만의 어떤 글을 읽을 수 있는 페이스가 생겨요.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왜 나는 오독이 많이 나지? 왜 나는 계속 틀리지? 라는 생각이 들면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 뭐예요? 내가 시선이 못 따라가나? 그런 생각 드시죠? 그리고 뭔가 혀를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내 혀에 문제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어떨 때는 내 머리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 다 아니고요. 그냥 많이 읽어보시면 이거를 다 한마디로 말하면 삼박자죠. 삼박자가 맞아야 되거든요. 읽을 때 이 박자에 맞춰서 내 패턴에 맞춰서 읽어줘야 되는데 사람마다 이 패턴이 다 달라요. 그런데 나만의 패턴을 알고 있으면 큰 부담감 없이 그 패턴에 맞춰서 쭉 읽어 내려가면 되겠죠. 왜 어떤 성우분들이나 아나운서분들이나 이렇게 내레이션 하는 거를 보면은 쭉쭉쭉쭉 계속 오독 없이 쭉 가잖아요. 그분들이 직업으로 이걸 삼고 있는데 어떤 다큐멘터리 한 편을 녹화하는데 계속 오독이 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들 PD도 짜증낼 거고 그죠? 난리 나겠죠. 그런데 그분들은 왜 오독 없이 그 많은 그 몇 페이지나 되는 그것들을 오독 없이 계속 쭉쭉 내려갈 수 있을까요? 그만큼 많이 읽어봐서거든요. 많이 읽어봤고 자신만의 페이스가 있으니까 그거를 조절하면서 갈 수 있는 나만의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오독을 없애고 싶다. 내가 어떤 글을 읽으면서 틀리지 않고 읽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기회가 되실 때마다 소리를 내서 내 입을 움직여서 말을 하는, 읽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틀리지 않고 읽는 방법. 이건 진짜 저만의 노하우인가요? 진짜 쉽고 누구나 다 따라할 수 있고 이것만 해도 오독의 확률을 확 줄일 수가 있는데 뭐냐면 주어에서 끊어주는 겁니다. 자, 한번 어려운 책 읽어볼게요. 이분 청취 과제를 사용할 때도 아동에게서 이러한 기능의 비대칭성이 발견되었다. 자, 저는 읽어보지 않은 그런 문장인데 그냥 바로 읽어봤죠. 뭐라 그랬죠? 처음에 이분 청취 과제. 이게 뭘까요? 저도 모르겠네. 아무튼 이렇게 뭔가 내가 생소한 단어를 읽을 때도 첫 주어에서 딱 끊어주시면 그 다음에 읽을 수 있는 그 어떤 심적인 마음의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자꾸만 틀린다 라고 하신다면 주어에서 무조건 끊어주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어에서 끊는 이유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뭐가 있냐면, 주어를 끊고 나면요, 그 다음에 서술어가 뭐가 나올지에 대한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주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내가 서술어가 무엇이 나올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주어를 확실하게 딱 끊어주면 서술어에 대한 예상을 하면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오독의 확률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진짜 중요한데요. 뭐냐면 제가 3박자를 맞춰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많이 읽어보면 이 3박자가 맞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3박자를 맞추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뭐 이렇게 삐그덕 대면서 다 안 맞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읽는 거 눈도 안 맞고 머리 돌아가고 내 혀가 뭔가 다 이 3박자가 안 맞는 느낌이 들 텐데, 이 안 맞으면서 굴러가고 있을 때 이것을 딱 맞출 수 있는 게 뭐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주어에서 끊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이 안 맞는 느낌이 들 때 그 단어를 그냥 길게 좀 늘려보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다시 책을 읽어야겠네요. 요약하자면 아동의 언어 처리 과정에서 만약에 제가 처리 과정 하는데 과에서 뭔가 이렇게 입이, 혀가, 그리고 뭔가 틀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제 더 읽으면 분명히 틀릴 것 같아. 그런 느낌을 본인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때 멈추는 거예요. 그냥 과정에서 이렇게 과를 좀 늘려주는 거죠. 말의 스피드를 조절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읽으시라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읽다가 뭔가 내가 잘 빠르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붙었을 때는 조금 스피드를 내도 괜찮고요. 내가 읽다가 여기는 뭔가 어려운 단어인 것 같아. 내가 천천히 읽어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는 그 부분에서 스피드를 늦추고 천천히 읽어보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잘 조절이 되기 시작하면은 내가 글을 읽을 때 틀리지 않고 오래오래 좀 더 길게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오늘은 책 읽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어떻게 하면 책을 틀리지 않고 읽을 수 있을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기억해 주시고요. 그 말씀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 책 읽는 연습을 해보시면 눈으로 한번 읽고 입으로 한번 읽고 귀로 한번 읽는 거잖아요. 3번 읽을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시간이 되신다면 소리내서 한번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말을 잘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갖고 일어서라!